우리가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로 브랜딩을 하면은 아무도 안 사요. 보통 메이드 인 젊은이로 브랜딩을 하면은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구매 대행을 먼저 시작하시고 다음 단계가 병행 수입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세금 포탈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세금 포탈을 하는 건 아닌데 적게 내요. 많이 내진 않아요. 안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봐요.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할지 말지를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구매대행 골목 식당. 내가 참 이뻐 보여요. 원장님 이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속눈썹 하고 나왔습니다. 이쁜가요? 뭐 이거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나. 예. 보통 여성분들 이렇게 하면은 요 정도면 상따치로 나온 거예요? 네. 사장님이 이쁘다고 하니까 또 이쁜가 봐요. 어쨌든 우리 이거 하고 나서 깊은 얘기 해본다고 했었는데, 이제 사장님이 제가 특이하게 봤던 거는 이런 온라인 사업? 무역? 아니면 이 물건을 판매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젊을 때 좀 어디서 또 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때 일본에 가셨다고. 근데 그게 막 네. 뭐 오래 가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연수 프로그램처럼 보따리 무역 이런 거 연수하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보따리 무역이요? 네. 일본 들어가서 물건 같은 거 그 한도 내에 뭐 사갖고 오던지 아니면 이제 넘으면 세관 이런 거 신고하고 갖고 오는. 네. 그때는 뭐 홍콩하고 일본 그런 식으로 직접 가서 물건을 떼서 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온라인으로 구매 대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매 대행이 아니고 제 돈으로 직접 사야 돼요. 사갖고 와서 한국에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놓고. 밀수 아니에요? 이거. 합법적인 거죠? 네, 예. 그게 몇 년도 때 그런 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진 않고, 그러니까 연수한 거 그걸 한번 해보려고 연수를 받았던 거. 그때가 2007년, 네, 한 10년 전, 15년 전. 네, 예. 와, 2007년이면. 그때 이런 쪽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한번 참여해보고. 이게 지금 해외 직구 붐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셨었네요. 근데 관심은 있었는데 이제 네. 잘 방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때는 뭔가 지금보다는 좀 실행력이 더 떨어졌을 때라서 일단 근데 한 번은 궁금해서 연수는 받아봤는데, 네. 그때 갑자기 엔화가 800원에서 1,300원대로 이렇게 올랐을 때였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네. 너무 환율도 너무 비싸지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아니 그때부터 그런 관심이 가져셨다고 하셨는데, 네. 실행력이 그러면은 그때는 실행력이 없었고 네. 지금은 실행력이 그러면 좀 생기신 거예요? 그때 비하면? 그때 비하면? 네.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절박하니까 그때보다는. 지금은 또 나이도 먹고 네.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네. 조금 더 경제적 자유로 네, 다가가는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항상 관심은 가지고 계셨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실행을 정확하게 해본 거는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실행을 한다면은 이렇게 속눈썹 연장샵을 오픈해서 자영업자로서는 실행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고, 네. 이 온라인이나 위탁 그리고 구매 대행 네. 이런 쇼핑몰 사업들은 알고는 있었으나 당장에 실행을 못하고 계셨던 거네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매 대행 골목식당에 신청을 해주신 거고요. 네. 예. 이렇게 아무것도 아직까지 시작을 하지 않으신 분이 신청을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아무것도 실행을 하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실행할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사장님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 영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골목식당 백종원이 하는 것도 뭔가 지금 하고 있어야 제가 알려드릴 게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구매대행에서는 어느 단계까지 지금 하신 상태예요? 그냥 스마트 스토어 개설, 그 정도? 그러면 사업자 등록은 하신 거예요? 네. 다 사업자 등록은 해놨고 이 사업자랑 다른 사업자가 분리돼 있는 거예요? 같이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하셨구나. 네. 아이고, 추가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부터 그러면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지금 부업종으로 추가를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어느 업종 코드로 추가를 하신 거예요? 제가 코드까지는 모르겠고, 네. 그 전자상거래, 도소매 전자상거래로 해놨어요. 이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제가 이 프로젝트 0.5편에 청년 창업 면세 혜택, 종소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이 사업이 첫 창업이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부업종으로 들어가면은 첫 창업으로 보지를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청년인 연세는 아니시지만 네. 비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으로 사업자를 새로 내게 되면은 네. 50%를 감면받으실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 부업종으로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지만 다행인 거는 전자상거래로 돼 있어요. 제가 여기 사업자를 보고 있는데 지금 도소매업, 해외 직구 대행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매출이 나오신다면은 네. 지금 여기 관할 세무서가 아마 인천 세무서? 일 텐데 거기에 연락을 하셔서 지금 이 얘기를 네. 조금 여쭤보시고 새로 사업자를 뭐 비상주 오피스나 이런 곳에 등록을 하셨을 때 과연 이 면세 혜택이 가능한지를 여부를 여쭤보시면은 가능하다고 하면은 새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부업이고 매출도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습 겸 해보시고요. 네.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느낌이 와요. 아, 이게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네. 그때는 사업자를 새로 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신 판매업 신고도 마쳤고 네. 스마트 스토어만 가입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때 위탁 그 구매 그거 좀 몇 개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 위탁 판매로 올려놓은 곳들이 있어요. 네. 걔네들은 그러면 국내 위탁인 거잖아요. 네. 해외 표시가 안 뜨는 해외 직구 형태로 올려놓은 건 아니네요. 네. 그건 아직 안 해봤어요. 네, 위탁이랑 해외 구매 대행을 같은 몰에서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네. 문제는 스마트 스토어만 가능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쿠팡이나 11번가 인터파크 그다음에 G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네. 해외 직구 형태의 몰을 따로 운영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직구 업체임을 등록을 하고 그걸 글로벌 셀러라고 하거든요. 네. 글로벌 셀러를 등록을 하고 이 글로벌 셀러 사람들은 해외 직구 상품만 팔아라라고 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국내 위탁이랑 해외 구매 대행을 출고지 설정만 바꾸면은 둘 다 팔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사업자 분리를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이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세금 소명이 제일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를 국내 위탁이랑 같이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 당장에 진짜 우리가 이렇게 구매 대행 골목 식당 컨텐츠도 찍을 만큼 네. 실행력을 가지고 하실 거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위탁 상품들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나요? 다 지우고 네. 싹 다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마음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다른 오픈마켓은 지금 가입을 해놓은 상태예요. 쿠팡만. 쿠팡만 가입해놓고 네. 쿠팡이 제일 가입하기 쉬워요. 그죠? 네, 쿠팡 가입해놓고 해외 구매 대행 업체라는 거 등록도 해놓으신 거고 쿠팡도 그냥 스마트 스토어 할 때 그 위탁 판매 할 때 그대로. 한 거고, 네, 그냥 그대로 있어요. 아직 따로. 다 지우고 네. 예, 다시 하셔야 되고 그럼 지금 이 피부 미용업이랑 같이 돼 있는 저 사업자로 다 등록을 하신 거네요. 네. 아, 그러면 이거는 예, 나중에 분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강의를 그럼 들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셨구나. 근데 듣다 보면 네. 진짜 정 사장님이 갑자기 목소리 이랬다가 정 사장님이 그냥 예, 그게 저희 강의의 매력이에요. 예. 이게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유재석이랑 강호동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사장님 약간 유재석 같이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핵심 짚어주고 말씀하시고 저는 왁! 왁!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예, 그거죠. 근데 좋아요. 이렇게 조용했다가 또 이렇게 좀 커졌다가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잠은 안 옵니다. 예, 저희 강의 듣다 보면은 어쨌든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부터 네. 사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드릴게요. 지금 상태를 보고를 했을 때 네. 만약에 안 하고 계시면 제가 여기 급습해도 돼요. 연락은 하고 오겠지만 왜냐면 여기 예약 안 하면 못 들어와요. 여자분 한번 섭외해가지고 아 김매가 오면 되겠다. 김매가 와가지고 이거 예약한 다음에 내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 시간에. 그렇게 해도 돼요. 예.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뭐 여기서 특별한 내용을 알려드릴 것도 없고 뭐 여쭤보시는 게 있으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 여쭤보시는 건 조금 이따가 또 여쭤보시면 되는 거고 예, 그거는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쁘다. 좋노. 저희가 여기 장소 변경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사장님이 이 구매 대행에 있어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들 사장님이 지금 준비해 오신 질문 사항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근데 강의에서 본 건데 네. 그 카드 이제 이거 구매 대행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그 카드들 있잖아요. 네. 그게 보니까 신한하고 국민카드가 있는데 혹시 그 중에서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뭐가 더 좋냐? 네, 어떤 게 더 나을지.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사장님은 신용 등급이 막 낮고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개인 사업을 계속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은 카드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둘 중에 혜택이 어느 게 좋냐 이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특정한 뭐 카드명을
유튜브에서 지금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강의에서 말하는 신한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카드가 좀 더 매출이 적을 때에는 혜택이 더 좋아요. 그게 아마 해외 마일리지 쌓이는 게 3배 정도 쌓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한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한 카드가 원래 지금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페이백 꼭 진행하셔야 되고 네. 제가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카드 설계사분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바로 카드 세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 카드 설계사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사장님들한테 편하게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거 보고 계시는 카드 설계사분 계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메일로 연락 주셔도 되고 댓글로 주셔도 됩니다. 좋노. 그 다음 질문 그러면 검색 상위 노출이나 이런 거 노출이 잘 되는 방법. 검색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방법. 네. 근데 뭐 사장님이 지금 뭐 한 개도 안 올린 상태에서 사실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검색 상위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네이버 SEO를 좀 아셔야 돼요. SEO는 강의에서 제가 알려드리고요. 쉽게 말해서 네이버 쇼핑 로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명을 어떻게 써라, 이미지를 어떻게 써라,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공부를 해보시고 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유럽 구매 대행은 상품을 많이 등록하는 게 상위 노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당장 네. 아직까지는요. 왜냐면 상품을 많이 등록해야 노출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는 엉덩이 힘이 크면 상위 노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상품을 모알카페 사장님은 500개 정도 올리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초반 단계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주문이 점점 들어오고 계시는 상황이죠. 그런 걸 보면은 이 질문을 하시려면은 최소 2,000개는 올리고 질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0개 올리고 나서 사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 제가 많이 해본 건 아닌데 그냥 위탁 판매 몇 개 올려봤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그런 거를 막 유튜브에서 봤을 때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생기면 그걸 어떤 걸 상품을 브랜딩하거나 아니면 직접 사입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장을 하는데 해외 구매 대행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게 더 커져요? 해외 구매 대행은 네. 일단 국내에서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제조사를 끼거나 공장을 섭외해서 직접 만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해요. 네. 다행인 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해외 직구 형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해외 직구가 되는 상품들은 다 병행 수입이 가능해요. 그렇다는 거는 병행 수입 업자가 되는 길이 구매 대행을 먼저 시작하시고 다음 단계가 병행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병행 수입도 건드려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브랜딩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독일 현지에서 아니면 유럽 현지에서 브랜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로 브랜딩을 하면은 아무도 안 사요. 근데 메이드 인 젊은이로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 인식이 독일에서 만든 상품은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메이드 인 젊은이로 브랜딩을 하면은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사장님께서는 지금 미용 쪽에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독일 현지에 이름이 뭐 없는 업체들 네. 제조사들 이런 것들을 컨택을 해서 우리나라에 브랜딩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로도 한 3년 해보니까 그런 브랜딩을 해달라는 제의를 솔찬히 받거든요. 예, 이거는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런 제의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중국이랑 비슷한 품질의 상품에다가 메이드 인 젊은이만 받고 브랜딩을 해도 네.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사기 때문에 뭐 화장품을 만약에 판다면 화장품이 브랜딩을 하기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 판매를 했던 상품 중에 화장품이 있는데 그거를 아무리 제가 사입을 하고 KC 인증을 받고 뭐 검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브랜딩이 화장품 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화장품을 한다고 쳤을 때는 조금 얼굴에 두드러기만 안 나고 조금 개선이 되는 정도인데 메이드 인 젊은이만 박아도 네. 당연히 브랜딩이 더 잘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상품을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그러니까 유럽 아마존에 FBA 형태로 네. 들어오셨을 때는 이 유럽 아마존은 한 아마존에 입점을 하면은 모든 유럽 아마존에 다 판매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모든 EU 국가 아마존에는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랑 비슷하냐면요. 그 ESM을 가입을 하면 네. 하나를 올리면은 G마켓이랑 옥션이랑 G구에 동시에 올라가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아마존 FBA를 유럽에서 하면은 동시에 다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 전역에 브랜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먼 얘기지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공유하겠습니다. 존노. 반품률? 궁금해요. 반품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외 구매 반품률? 대행. 네. 반품률 위탁은 얼마나 판매하셨었어요?
팔아본 적도 없어요. 네. 아, 그럼 반품이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정확하게 모르실 텐데 제가 지금 상품을 한 달에 보내는 양이 네. 한 1,500개에서 2,000개 박스가 나가요. 아, 네. 근데 한 달에 두세 개 반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요새 CS를 거의 안 하거든요. 유럽 구매 대행은 CS를 거의 안 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CS를 좀 하면은 제가 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CS를 열심히 할 때도 있었는데 초반에는 한 달에 한 개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반품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중국 구매 대행 계속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중국은 반품률이 퀄리티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근데 독일은 그건 없고요. 독일의 아마존에서 소싱을 했는데 중국 제품이면은 그 QC 문제로 반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런 경우는 못 팔죠,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다음 질문. 이거는 제가 구매대행 질문은 아니고 정 사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 네. 여쭤보는데요. 어떤 일을 똑같이 시작해도 누구는 막 크게 성공하고 네. 누구는 그저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한번 생각을 듣고 싶어요. 그 차이점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생기는지. 안 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안 해서. 그냥 안에서. 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안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답답합니다. 뭐 사장님도 사실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해야 돼요. 네. 해야 뭐가 이루어지지. 개인적으로는 정 사장이라는 사람이 좀 왜 안 하는지를 모르는 성격이라서 그냥 저는 부딪히고 보거든요. 일단 해야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강연 때도 어떤 분이 질문을 전체적으로 하셨었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안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봐요?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할지 말지를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실행에 옮겼고 네. 옮기니까 됐고 근데 종목을 이때까지는 좀 잘못 선정을 한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일한 경력이 그래도 지금 한 10 몇 년 됐다 보니까 뭐 사장님이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20대 초반에 했던 일들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도 딱히 성과가 일어나진 않았었거든요. 해봐야 월급이 오르고 그리고 월급 올라봐야 10%고 그런 것들이 되게 계속 연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종목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유럽 구매대행이라는 사업은 어찌 보면은 저같이 실행만 하는 사람한테는 딱인 거죠. 근데 분명히 이 엉덩이 힘이 없거나 실행을 안 하시는 분들, 나태하신 분들은 네. 이 사업을 들어오기는 힘든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상품이 상품 수명이 있어요. 구매대행 상품은. 네. 내 상품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매대행 상품은 3개월 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강의에서. 그게 진짜로 맞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속 상품을 올리지 않으면은 롱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직업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나 부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세팅을 해놓고 계속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 직종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뭐 속눈썹 연장은 제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면은 그게 반복적인 일인 거죠. 그걸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네. 행위를 해야만. 구매대행도 근데 마찬가지예요. 구매대행이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 거는 다른 직업들보다 마진이 많이 남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런 거지. 당연히 이것도 계속적으로 일 업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력 안 하면 답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노력 그것만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다예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나태하거나 이런 느낌이 있다면은 빨리 깨어나셔야 돼요. 사장님도 나태해 보이지는 않지만 뭐 모르죠? 집에 가서 들르부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러면은 사장님은 제가 쪼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 만약에 본인이 나태하고 이러면은 공유 오피스나 이런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스터디를 하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이런 환경이나 틀에 자신을 가둬가지고 개인 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예약제로 운영해서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또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공무원 공부를 오래 했다 보니까 노량진에 스파르타 학원 같은 게 있어요. 걔네들도 드럽게 공부 안 해요. 모든 이가 공부를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느낌이라서 어느 정도 성적은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환경을 밀어붙여야 돼요. 나태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장하게 얘기 들었는데 결국은 해야 돈 된다 이겁니다. 해야 돈이 된다. 그리고 제가 아직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냥 네. 세금 같은 거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세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디서 이렇게 좀 주워 들은 게 있는데 네. 세금 신고할 때 저희는 그 물건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 네. 구매된 수수료잖아요. 세금 신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독일 아마존에서 5만 원짜리 물건을 스마트 스토어에 7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네. 그 차익 2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금액을 다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 세금을 신고할 때? 네. 지금 여기 속눈썹 연장샵은 어떻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매출을 신고하세요? 아니면 순수익을 신고하세요? 매출이요. 매출을 신고하시죠? 아, 네. 모든 종목들이 다 매출을 신고를 해요. 근데 우리 구매대행은 뭐예요? 도소매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수익을 신고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역사가 좀 깊어요. 제가 구매대행을 시작했을 때는 구매대행이 서비스업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서비스를 한 행위에 대해서만 매출을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순수익을 보고 서비스를 한 거지 네. 그 판매 매출은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죠. 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서비스업의 해외 구매대행업이었는데 재작년에 이 도소매 코드가 생기면서 바뀌었는데 네. 문제는 세무사분들도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는 판매 매출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막 화두가 됐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 국가에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순수익을 결과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요. 순수익을 신고하니까 사실 그런 건 있어요. 매출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안 되지만 저도 왜 그렇게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방역 지원금 이런 거를 거의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낼 때에도 저희 아버지가 중국집 하시는데 낮다고 하긴 뭐하지만 비교 상대가 달라요. 짜장면집이랑 구매대행업은 다른데 수익이 저보다 훨씬 작으시더라도 저보다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종합소득세를 다른 직종보다는 많이 안 내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도 장점이 되면 장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제가 세금 포탈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세금 포탈을 하는 건 아닌데 적게 내요. 많이 내진 않아요. 그 대신 부가세가 많이 나오느냐, 부가세는 순수익을 신고하니까 판매 매출이 아니니까 그것도 작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업종인 거예요. 세금도 적게 내, 수익도 많이 가져가. 이거 안 하고 있냐고.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은 다 돈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뜬 게 잘 한 거예요. 이 정약용 선생님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지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다른 질문 사항들 있으세요? 다른 질문은 이제 제가 직접 해보고. 네, 해보고.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제가 쫀다고 했습니다. 해보시고 질문 많이 안 하시면 제가 계속 역으로 질문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번호 교환도 좀 하고 카톡으로 제가 계속 카톡 하시죠? 네. 아, 제가 세대 차이, 살려보려고 한 거예요. 네. 사장님이 옛날에 문자 쓰는 세대셨던 것 같은데 저는 카카오톡 세대라서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저도 카카오톡이 2009년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1, 2학번이라서 대학교 때부터 카카오톡 썼어요. 이런 잼민이들이 들으면은 나는 고등학교 때 썼는데 이건 중학교 때 썼는데 이렇게 예. 언제부터 카카오톡 썼어요? 중학교 때. 근데 제가 갑자기 네. 이게 정 사장님 채널 네. 갑자기 검색하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로 한 줄 알아요? 저도 뭐요? 모르게 82년생 정사. 우와. 와, 이렇게 어택을. 저희 엄마랑 나이 차이가 게임 회사요? 네. 그때 게임이 있었나요? 지금 나오네. 저 안 나왔었어요. 아, 내가 정 과장. 와, 이제 서 과장님이랑 이제 섞어가지고 이게 82년생 정 사장으로 치는 사람이 좀 있는가 봐요. 이게 점점 82년생으로 쳐도 나온다고 하시네요. 대박이네. 그래서 왜 없어졌나? 잠깐 고민했었어요. 안 나와서. 네. 제가 유튜브 접을 생각은 하루에도 몇십 번 하지만 아무튼 오늘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이렇게 방문한 걸로 사장님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장님처럼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실행을 안 하신 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전에 투표를 해보니까 반 이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 이상이 사업자 등록만 해놓고 혹은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다. 그렇다는 거는 해야 됩니다. 네, 사장님도 제가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사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바웃 래쉬 사장님을 만나 뵀는데요. 사장님 되게 열심히 살고 계시고 이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 진행 과정 보여드린다고 했죠. 포기하였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가면 안 돼요. 그럼 뭐 동네방네 포기했다고 다 소문나는 거야. 네, 그거 안 되려면 사장님 당연히 실행력 있게 진행해 주셔야 되고 오늘 촬영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 생각보다 되게 빨리 이게 촬영 일자가 잡혀서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 좀 더 이걸 이제 시작하고 나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만약에 오늘 이렇게 또 촬영이 만약에 일찍 이렇게 잡히지 않았으면 아마 이게 뭐 한 달 후에 촬영을 했다고 해도 왠지 시작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벼랑에 세워놓고 밀어야 돼요. 네.
예, 안 밀면은 안 돼. 밀어줘야 돼. 그러면 오늘 사장님한테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여기 청라국제도시 속눈썹 연장 사장님께서 제가 받아보니까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해주십니다. 예, 혹시나 예약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에. 네이버에 About Lash. 제가 이거 About Lash 영어로 검색해야 돼요? 아니요, 한글로. 한글로? 네. 레가 I예요, 어이예요? 아이예요. I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어이 검색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아, 네. I 정확하게 검색하셔서 예약하시고 사장님이랑 나중에 뭐 구매 대행에 대한 얘기들도 속눈썹 하시면서 얘기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할 카페가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여기는 여자들이 모이면 될 것 같은데 예, 많은 우리 여성 파트너 사장님들 여기 예약 잡고 오셔가지고 구매 대행 얘기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구매 대행 골목 식당 뭐 언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봬요. 다시 하나 둘 셋 다음 시간에 봬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리고 그러면 눈썹부터 떼주세요. 아,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 92년생 정 사장이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82년생 정 사장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